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항상 연말 코로나 조심하시고 연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시작된 지가 그제 같은데 2020년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2020 원더키디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참 그게 2020년이 오면 정말로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020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볼 게 많아요.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주인공이 리플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사실 420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420원을 좀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채팅 단톡방에서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반등을 하고 매수를 하고 다시 이제 계좌 관리를 하고 저항대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지금 이탈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좌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리고 있어요. 떨어진 칼날에 함부로 손 미치 밀어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리플의 정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찰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이죠.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정찰을 시작을 했고 그 순간 하락하는 와중에도 잠시 넣었다 빼가지고 이제 돈을 살짝 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많진 않겠지만 그래서 정찰을 일단 살짝 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리플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게 있으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도 좀 볼 게 있어요. 뭐 어쩌고 업비트 블록체인 8대 뉴스라고 합니다. 그죠? 뭐 3년 만에 2천만 원 돌파, 네, 2천만 원 돌파했다. 그 정도 뭐 좋은 이야기고요. 뭐 페이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시작을 했다. 네, 비트코인 분명히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비트코인이죠, 그죠? 자, 디지털 자산 과세 방침과 적용 시점 유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내년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1000만 원을 수익을 거뒀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0% 세율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식이랑 너무 차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250만 원 좀 적은 게 아닌가. 우리가 한 달에 그래도 우리가 부업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에서 120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뭐 나라님들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요거 아니고 그죠? 요즘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거죠. 문제죠. 그죠. 리플이 증권이 되냐 마냐 이건 사실 옛날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던 내용이에요. 이게 좀 악재를 작용해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건 별로 저는 저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이 되든 말든 어쨌든 뭐 XRP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죠, 그죠? 저 얘기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리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스파크 에어드랍 이후로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원래 차트가 좀 지랄 같긴 했거든요. 차트가 지랄 같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한국인 투자자들이 유독 리플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리플을 좀 꽤 좋아했었는데 에어드랍이라는 한과 동시에 리플이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12월 10일 정도의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480원에 대한 매수 그리고 700원 정도까지 가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20원에 대한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고 나서 단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355원에 매수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정찰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쉽지는 않으실 텐데 어쨌든 뭐 한번 도전을 이제 첫 단추를 다시 리플도 한번 끼워볼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애매하죠. 사실은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엘리엇 파동도 그렇고 스파크라는 그런 종목이 에어드랍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리플의 이 정체성을 좀 잃어가지 않나. 제가 리플이 좀 차트가 지랄지랄 같아도
자기네들이 그래 꾸준히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꾸준히 계속 뭐 송금적으로 이렇게 밀어 나갔다면 응원을 해주고 했을 텐데 사실 펀더멘탈이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 저 모든 종목이 다 비트코인 정도 빼놓고 이더리움이나 좀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짓을 해 나간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어쨌든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요. 하락할 때는 꼭 해외부터 빠져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 이제 투자를 참 존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코인 하시는 분들. 나중에 주식할 때 이렇게 좀 해보세요. 주식. 이게 코인 하시는 분들 이거 하지 말고 주식 넘어가요. 주식을 사놓고 존버하면 웬만하면 올라. 현대자동차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코인 일이 불안한 시장에 존버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을 이렇게 존버 기주기 하시면 수익이 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지금 현재 김프가 붙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김프가 꽤나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좀 불찝찝하죠.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비트를 사실 2,800만원 정도까지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우리가 4시간 차트를 보다 보면 우리가 운봉은 제가 리플 차트 보다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요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요 반등 요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떨어질 땐 그때 좀 아플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 갈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좀 공간이고 여기서 고점 신호를 또 줬고 여기서 고점 신호를 또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가 줄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의 구간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 비트코인도 나중에 리플처럼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문제는. 근데 그게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고 여기 지금 거래가 좀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도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는 사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 내려면 좀 그렇고 조금 더 올릴게 이 정도 내려 상관없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도 돼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걸 예측하고 점쟁이 놀이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오늘 부제가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부제를 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지금 빠질 것이냐는 부분은 지금은 아직까지 빠질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빠질 생각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조정이 한번 다음 달에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빠질까 이 정도 느낌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2,800만 원은 일단 2,800에서 3,000 사이는 좀 강한 고점 후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거기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또 살펴야 됩니다. 알트코인이 거기서 또 강력하게 펌핑 팍팍팍 일어나면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알트를 동반해서 급락이 나와버린다면 다시는 좀 불안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추세가 지금 강력한 메이저를 잡고 있는 이 추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깨지고 나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왔다고 해보치고 개지를 떨다가 여기 좀 힘쓰면서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난리를 치겠지.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그림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다시 매수존을 형성이 되겠죠. 이제는 조금 올라가서 여기서 풀매수를 땡기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정찰부터 넣고 계집을 좀 하다가 움직여서 추세 출현 이탈하면서 항상 여기서 베팅해라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데 얼마까지 빠질까요? 얼마까지 오를까요? 방송 보지도 않고 그런 질문하면 그냥 잘라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비트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번에 주인공은 리플이에요. 리플인데 리플이 이번에는 좋은 주인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의 주인공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게 있는 게 뭐냐면 음봉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구간을 한 번쯤 속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노릴 땐 이럴 때 노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놀이를 하면 참 이게 좀 이상하죠. 떨어지는 칼날같이. 떨어지는 칼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 보세요.
자, 깨질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건 없지. 지금 저한테 주봉을 보니까 여기 캔들 자체가 거래가 설정 많지 않죠. 여기 더 많죠. 그죠? 아직 주봉상 압도적인 거래량이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자, 이렇게 보실게요.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것은 어디가 무너져요. 저점이 깨져야 된다. 저점이 추세도 안 깨졌고, 저점도 안 깨졌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죠? 거래가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찝찝해서 해외 차트를 좀 봤거든요. 해외 차트를 조금 아쉬워요. 아직도 조금 아쉬운데, 그죠? 거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아직 조금 아쉽지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리플 이때까지 여기서 못 잡아서 억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깝다 하셨던 분들이 구격을 다시 더 줬는데 여기서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는 거지. 딱 정찰 딱 걸어두시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반등은 조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 빠지더라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무너뜨리는 그림 이렇게 막 꾸덕꾸덕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이 등장한다면 저점 이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하면 되지 뭐.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무턱대고 예상은 아니지만 스토캐스틱이 별로 좋진 않지만 우리가 시그널적인 요소에 있어서 음봉의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을 때 이때부터 뭔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요때 이제 매수 걸어놨던 게 이제 반등을 하고 저기 여기서 이제 뭐 팔고 나갔으면 두 번이나 기억했어. 제가 요 구간 잡아드렸거든요. 잡아서 요 구간에서는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계좌 관리 맨날 말하고 딸도록 하는 이야기 하면서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야. 그죠? 저점 이탈 또 나타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임펄스 흐름이 다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좀 중기적인 흐름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음봉이 등장을 했거든요. 역시 캔들 자체 하나만 봐서 엄청나죠, 그죠? 요 친구인데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서 반등은 살짝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갈지는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자리를 좀 잡고 우리가 요 추세를 꺾을 때쯤은 되면 여기서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거래량 믿어야 되거든. 믿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당장은 풀매수는 하면 안 돼. 아무리 리플이 좋아도 여기서 풀매수 땡기고 이렇게 잘못하는 건 병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풀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만 하는데 또 잡았는데 어쩌나 이쩌나 하고 있는데 이제 짜증이 나서 더 이상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여기서 뭐 한다고요? 논봉에서는 시간을 잡혔을 때 정찰을 넣고, 그쵸? 나중에 저항대 돌파하는 좋은 흐름이 등장하고 다이버스 나오고 올라갈 할 때 이때 매수 노리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도대체. 진짜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어우 토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요럴 때 이제 긴장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을 저거 줄여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반등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반등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오케이 아싸 이거다 할 그런 게 안 나오죠. 어제 거래가 쓸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찰을 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그죠? 정찰을 하는 건 취향이고요. 저 같은 경우 정찰을 걸어놓고 좀 물려 있으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있다 보 상태고 나중에 4시간 보면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이 구간에서 도전해 볼 수만 흐름이 나올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정찰 건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은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든지 한 번에 대한 저 밑에 더 나온게 되면 여기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요 구간에 나와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떨지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마음 좀 쓰라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좀 기다려 보시고 여기 좀 나와준다면 요렇게 나와준다면 좋겠어요. 그죠? 이 정도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 아주 소액 넣어보고 이제 길게 한번 이제 첫 단추를 여기서 다시 한번 끼워보는 거지. 불안한 요소도 좀 있죠. 있지만 이제 디플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현재 코인 전반적인 흐름은 뭐 소소합니다. 이제 고점 신호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깨지면은
말씀드리지만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조정은 무난하게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빠지면서 비트가 또 이제 잘 정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체가 상승이 아니라 상승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추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새로운 추세 정도는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시는 게 좋겠고, 편하게 매수할 만한 포인트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아직 많지 않고, 정말 일을 좀 깔끔하게 잘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런지는 모르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셔야 될 텐데, 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CL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더라고. 세타 토큰이었나요? 네, 이런 종목들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그죠? 제가 여기서 한번 팔아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뒤에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차트를 안 봤으니까 멋지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물리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팅 하는 게 좋다는 말씀 매번 드리고요. 그렇죠? 리플은 재수가 좋으면 이 구간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요 구간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재수가 좋으면 이러겠고, 세타 토큰은 사실 이제 웃기는 게 여기서 거래 뻥뻥 터지는데 여기 거래가 안 붙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물량에 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물량이 떠넘겨져야 돼요. 아직 떠넘겨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은 살래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건 저는 이건 가버렸어. 제가 놓친 종목이니까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매매해 나갔었어야 됐는데, 적어도 여기서 팔아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여기 했었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고, 빌리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죠? 빌리카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다른 종목들 뭐 이더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죠. 그죠? 엄청. 그래서 뭐 어쨌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리플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리플을 강하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리플을 그냥 뭐라고 할까, 예전에부터 가지고 보는 종목이고, 사실 리플에 물렸고 리플에 의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리플로 수익을 냈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냥 조금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 정도 느낌이지 이제 뭐 상승할 것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한쌤이 뭐 리플 도사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사실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는 아닌데 좀 찝찝해요. 추천드리기가, 편하게 추천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 뭐 아직도 그렇지만 라이트코인을 더 추천드립니다. 라이트코인 나중에 이거에 또 등장해준다면 참 매력적이겠지, 그지? 하지만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갈 생각,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물건을 사면 바보. 항상 시장은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눌림목이 나오면 노리고, 그죠? 안 나오면 놓친 거예요. 그리고 추세를 돌파를 할 때 이럴 때 노리고, 다이버스 나올 때 노려야 되는 거거든. 그치? 예. 자, 한쌤은 이제 많이 벌었던 걸로 시드의 비중을 살짝 늘린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면 리플이 정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드가 비중이 살짝 늘어난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진 않았고, 라이트코인도 이제 주매를 살짝 했고요. 그래봤자 저는 풀베팅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풀베팅과 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는 풀베팅은 아니고 이제 시드에 총 한 30% 정도 들어가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또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30%, 40%, 3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가지고 또 벌면 되는 거고, 내년에 또 저 원금 대비 또 30%의 목표로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한번 실현시켜 보려고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 좀 대단합니다. 비트도 그렇고 지금 현재 리플도 그렇고, 해외가 많이 낮죠, 그죠? 한국이 좀 높고, 리플 정말 좋아요. 과거에 그분이 생각나는구나. 리플 4달러님인가? 그 사람 팔았을라나? 나는 모르겠네. 바보죠, 바보. 여기 본전하면 탈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지금 팔고 지금 이 행복을 즐기고 있을까? 기분 나쁘죠? 물린 사람들. 빠지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빠지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이게 하드 포크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야. 사실 차트 분석도 옳지 않고, 그래서 관심을 잘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차트를 좀 분석이 좀 편한 친구들, 이더리움 정도, 비트코인 정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지금은 뭐 편하게 뭐 사세요 파세요 말을 못 하겠어요. 디크레드도 보시면 뭐 받고 있죠, 그죠? 이게 한 방에 죽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 한 번 더 또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얘가 뭐 한 몇 주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살 필요가 있냐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겠지. 디크레드 앞으로 또 살펴보세요. 왜냐면 이게 뭐 안 종목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실 그분들의 리그지 이거는 뭐. 여기서 제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여기서 반등 한번 할 거, 한 방에 죽지 않으려고 하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막 행보를 치게 너무 많이 가버렸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 자리를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면 또 쏠쏠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 일단은, 그지? 봅시다. 이게 나올 또 안 나올 또 몰라.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림 보고 또 스샷이 또 이상하게 첨부될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디크레드 이제는 뭐 관심 가져보세요. 나중에 이런 구간이 한 90만원 이 라인 기준으로 쭉 한번 쳐다보십시오. 틈틈이 지금 살아내는 게 아니라 타이밍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타이밍은 지금 먼저 잡을 만한 종목이 제가 잡아드릴 만한 종목이 없어요. 타이밍은 그러니까 기후 차트라는 게 올라가기 직전에 타이밍을 딱 잡으면 참 좋겠죠, 그죠? 잡고 나서 그 바로 차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잖아. 우리 과거 리플, 스텔라 이런 거 샀을 때처럼 그런 타이밍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 등장했으니까 일부 종목들 조정이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기 어딘가에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 이것에 대한 확신은 아주 돌파할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정찰만 하시는 거야.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 떨어지는 도로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추세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이제야 조금 정도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제 여기가 만약 이탈되면 이렇게 하다 이탈이 되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70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깨지면 여기에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 깨지면 여기에요. 그러면은 리플은 앞으로 3년을 계속 바닥을 파다 이래 가야 돼요. 가려면 아주 지옥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하십시오.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끝났다. 이제 깨지면 하락이 시작이거든. 또 새로운 하락이 시작이에요.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서 차트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했노? 그치? 자, 여기서 이렇게 돌렸으니까 하락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점을 살리면서. 근데 이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신저점 경신, 이렇게 추세가 깨지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깨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깨지게 돼버리면, 이걸 기준으로 요 거래가 터졌죠? 요걸 기준으로 새롭게 추세를 잡아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던 건 주기만큼 계속 바닥을 파야 됩니다. 아주 지옥이에요. 신중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섣부른 희망료로는 좋지 않습니다. 항상 차트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파란 짝 줄 각오로 들어와 봤어요. 정찰병인데 뭐 어때? 뭐 내가 벌어본 게 얼만데.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정도 한 300 한 조금 넘으면 계좌 다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건 이게 지금 깨졌거든요. 이게 지금 깨졌어요. 오케이. 지금 디크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건 미래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살펴보시고 어쨌든 나중에 조사를 자꾸 돌파할 때 사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체인링크가 어제였나요? 체인링크 살짝의 양봉이 등장하더니 뭐 결국은 체인링크도 깨버렸죠. 깨버렸을 거야. 안 봐도 체인링크. 그치? 그래.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사라 그랬죠. 양봉이 그 추세 전환 흐름이 등장하면 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등장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돌린 흐름이 등장하면 이때 매수 노리시는 게 맞아요. 이때 통통통통 이렇게 나오요 때였죠. 여기 나오면 언제 나올 또 시간이 아직 다 걸렸잖아. 남았잖아. 그지? 나중에 나오는 건 반등밖에 안 된다고. 반등이 나와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야. 예측하려 할 필요도 없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뭐 잘 탈출하셨으면 다행이고 리플 이제는 좀 뭐 박가름님 네. 어쨌든 네. 그 정도 모습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